오늘 아시아 증시의 온도 차이가 극명한 가운데 중국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에서는 개장 직후 물류나 해운 항구 관련주들이 급락하거나 하한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상해 종합지수가 이 시각 현재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는 오늘 하루 성금요일 공휴일로 증시가 쉬어갑니다. 이런 아시아 증시 분위기 속에 가장 상승폭이 큰 도쿄 증시입니다. 3월 근원 CPI가 발표된 가운데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쌀 가격이 5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축된 쌀을 계속해서 풀고 있지만 가격이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일본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본 주가이 제약이 미국 일라이릴리에게 양도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3상 임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면서 로열티 수익 기대감에 주가이 제약 주가는 17% 넘게 급등했고요. 덩달아 비만 치료제 또 제약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전의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1% 넘는 상승 탄력 끌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의류 산업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우려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특히 높은 46% 관세율도 문제지만 의류 신발 수출액에서 4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오늘 상승불을 켜는 VN 지수인데요. 어제 이어서 상승하면서 1220포인트를 장중에 회복했고요. 현재 고점보다는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0.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산 블랙호크 헬기 6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블랙호크 추가 구매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물론 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만 주 내에서는 방산주들이 시세를 내주는 가운데 각권 지수가 이 시각 현재 0.3% 상승하면서 19,4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예, 오늘 홍콩 증시는 휴장인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약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주 월요일 급락을 제외하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일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홍콩 휴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부재하면서 거래 대금은 축소되었고요. 로컬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1분기 경제가 양호한 출발을 보인 가운데 부양책 발표 기대감이 확대되며 중국 소비 종목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오전장에서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올해 초부터 다수의 은행 종목에 보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간의 맞대응 관세 국면 속에서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이어 오후장에도 6G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디지털 산업이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고, 공신부는 향후 6G 기술 개발 가속화를 하고 한국, EU 등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엊그제 중국 1분기 GDP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걸로 나왔는데 말이죠. 2분기부터는 이 관세 여파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성장 둔화를 예상하는 게 맞겠죠? 네. 1분기 중국의 경쟁 성장률은 5%를 소폭 상회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재정이나 통화 측면에서의 정책 완화 강도는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력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우위에 있는 국면이고 생산 확대 역시 일시적인 밀어내기식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구조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로 접어들면서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 심화에 따른 관세 충격, 그리고 수출 기여도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향후 6개월간 5%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기 부양책의 집행과 함께 추경 및 내수 중심의 패키지성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통적으로는 4월 말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가 올해는 다소 앞당겨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4년 대미 수출은 GDP의 약 2.6%, 전체 수출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직간접 충격을 고려할 때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설정한 강의의 재정 적자율은 연간 성장 목표 달성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4월 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조기 추경 편성 논의와 함께 2분기 기존 부양책의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중국 네. 성장률과 경기는 6, 7월까지 완만한 둔화 국면을 보일 수 있으나 3분기 중후반부터는 다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찾아서 굉장히 아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H20 반도체 수출이 막혀 있는데 말이죠. H20 없이도 중국의 AI 산업 괜찮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젠슨왕 CEO의 이번 방중은 여러 면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의 일정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젠슨왕 CEO는 중국 정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저사양집을 중심으로 한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일부 제품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향으로 조정된 형태였고 이러한 방향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미중 간 기술 규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규제 환경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3월 태양전지 생산량이 78.44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전기 요금 제도나 패널 설치 규정 실시를 앞두고 제조업체들이 과잉 공급을 줄이겠다 약속했지만 오히려 지난달 기준 생산량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면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기존 17.4%에서 13.7%로 약 4%가량 하락했는데 이번 출하량 감소의 배경으로는 애플의 가격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꼽힙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장관이 일본은 엔화를 약화시키기 위해 환율 시장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환율 조작이 있을 경우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이 2030년까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1,363억 달러의 전력 개발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